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가장 처음으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 이제 이게 왜 작동을 하는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각각 다 살펴볼 건데, 참고로 논문은 두 개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처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왔을 때 논문이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이 internal covariate shift라는 거고, 이제 후에 2019년에 나온 어떻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또 논문이 나와서, 아니다, internal covariate shift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다 해서 새로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작동하고 아주 큰 도움을 준 건 맞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동의하는 정확한 어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갖다 주는 이익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를 이제 빠르게 해준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셉션 모델을 아까 썼다 했잖아요. 이게 그냥 구글넷 인셉션 모델 1이고, 이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적용한 건데, 이게 무려 14배나 더 빨리 학습을 했다고요. 이제 72%의 accuracy를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설명하게 학습을 좀 가속화하는 효능이 있고, 그리고 learning rate를 더 크게 가져가도 되도록 이제 도와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의 그 regularization 역할을 하고, dropout을 아예 안 쓰거나 조금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make it possible to use shredding.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시그모이드나 탄 H 같은 이제 초기에 나왔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이제 saturated mode에 갇히는 거니까, 1이나 0 쪽에 가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쪽에 가면 이제 기울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갇히는 거를 방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고, 또 그냥 논문의 부분을 따온 거고, 그럼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법은 일단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미니 배치로, 이제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가 뭐 100만 개다, 뭐 10만 개다 했을 때 배치 사이즈를 뭐 32개로 잡으면 32개씩 단위로 그 액티베이션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풀리 커넥티드를 예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있고, 얘네가 풀리 커넥트라는 건 말 그대로 다 연결된 거니까, 연결이 돼 있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린 거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1을
하얀색이라고 하고, 데이터 2를 파란색이라고 하고, 이걸 데이터 3을 초록색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1이 들어오는 모습이 이런 거고, 데이터 2가 또 들어오는 모습이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개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그거를 이제 통계에서 왜 이제 저희가 정규 분포 만들 때 이제 그것처럼 그 값을 이제 이게 평균값이 되는 거고 이게 분산값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빼주고 그 표본 뭐라고 하냐 그걸. 표준화예요, 표준화. 네, 네, 스탠다드, 표준화 네. 해주는 거 네, 그런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감마랑 베타라는 이제 학습 가능한 그 웨이트가 추가되는 거죠. 그거를 함으로써 재분포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그냥 왜 좋은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론이 아까 말했듯이 Vanishing Exploding Gradient를 막아주는 거였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가장 약한 이론이기도 하고 이미 그러니까 맞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시그모이드나 탄H를 썼을 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그모이드나 탄H를 거의 안 쓰니까 문제인 거. 그게 이제 효력이 없는 거고 그 함수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델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역전파를 할 때 이 미분값들이 많이 곱해지게 되는데 이 미분값들이 거의 다 작은 값들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곱해지다 보면 당연히 그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웨이트 업데이트가 거의 미미하겠죠. 그걸 이제 vanishing gradient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논문에서 2015년 당시에 나왔을 때 이제 논문이 제시한 그 문제 해결은 internal covariance shift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인풋을 normalization 하는 거는 이제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는다 하면은 원래 이미지가 갖는 거는 0에서 255까지의 값이지만 그거를 이제 표준화해서 집어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인데 이제 internally 붙음으로써 그 인풋에만 normalization을 적용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히든 레이어에도 적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서 모델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K번째 레이어를 봤을 때 이런 분포를 가진 인풋이 어쨌든 여기서 레이어의 아웃풋은 또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이 되는 거니까 그 아웃풋이 갖는 특정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포를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이렇게 쭉 돌면은 백프로퍼게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웨이트 업데이트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 웨이트 값들이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풋 값이 갖는 분포는 또 새로 달라진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운 분포를 가진 데이터들을 주다 보면은 모델이 학습하는데 더뎌지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고 이런 혼란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internal covariance shif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change in distribution, 그러니까 분포가 자꾸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internal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hidden layer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이제 처음에 인풋만 normalize 해주고 그냥 쭉 이렇게 갔다면 이제 그 hidden layer에서도 그 정교화를 진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그 상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괜찮은 자료라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면 이 빨간색 선이 그 타겟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모델의 정답지. 근데 어떤 데이터 값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그 데이터가 이 분포를 가지면은 모델은 이렇게밖에 학습을 못하겠죠. 이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는 이것뿐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쪽에 관련된 분포가 나오면 그 모델은 여기에서 이제 엄청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겠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이거에 도움을 주냐면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모든 그 인풋 값을 아까 말했듯이 표준화를 해서 평균 0, 분산 1인 분포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스케일, 시프트를 해서 근데 이제 그 팩터들이 감마하고 베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재분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분포는 아까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 감마하고 베타는 learnable parameters니까 즉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는 이제 개수, 웨이트니까 이제 모델이 알아서 그걸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분포를 가져갈지 그걸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에 대해 돌아가 보면은 이게 그 과정이에요. 되게 간단한 건데 그냥 그 배치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 그거에 민을 구해주고 표준 구해주고 표준해준 다음에 다시 스케일이죠. 이게 이제 곱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shift 해주는 건데 감마하고 베타는 학습 가능한 웨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는 방법을 이제 수도코드로 나타낸 겁니다. 되게 간단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국에 걸려보시면 돼요. 저는 하나 걸렸던 게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복잡해 보여갖고 근데 사실 그냥 이거 다시 써보니까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인풋 값에 평균 빼주고 분산 이렇게 표준 편차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expected x랑 variance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가 있는데 모델이 학습할 때는 그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트레인하는 단계랑 이제 인퍼런스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트레인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표준화를 하니까 그 표준화를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미니 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받는 미니 배치의 평균하고 분산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인퍼런스 모드에 들어왔어요. 훈련을 다 하고 모델 훈련을 다 하고 추론 단계에 들어왔으면은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씩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쓰이는 게 이 저장된 평균하고 분산값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훈련 과정에서 이제 받았던 훈련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론 단계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균값하고 분산값을 저장해둔 거를 빼주고 여기 빼주고 나눠준 다음에 그러면 표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을 했던 감마하고 베타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추론 단계에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저번에 이제 사모님이 알려주셨던 건데 이제 모델 이벨을 하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꺼져요. 그러니까 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웨이트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뜻이고 사실 그동안 학습할 때 쓰였던
감마나 베타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평균하고 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코드는 자세하게 지금은 안 했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풀리 커넥트에서는 이게 어떻게 배치놈이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제 CNN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보면은 일단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감마하고 베타가 몇 개씩 생기냐면 이 액티베이션의 개수에 따라서 각각 하나씩 있어요. 감마하고 베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뉴런이 3개 있는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감마가 3개가 있고 베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 여기 이제 적용되는. 근데 CNN은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CNN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음,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인풋이 있고 인풋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걸 CNN을 생각할 때 이게 저는 항상 RGB를 생각하거든요. 채널을 기준을 잡을 때. 그냥 이미지는 거의 다 이제 RGB 이제 3개 채널로 인풋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컨볼루션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고 그러면 여기에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몇 개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커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쉽게 보는 거는 다 2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널의 채널 수가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 표현하고 싶은 피처의 개수. 근데 그 피처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저희는 당연히 모르죠. 사람으로서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RGB처럼 뭐 그런 어떤 특정 피처가 있는데 그거의 개수를 이제 커널에 이제 특정을 해주면 이 컨볼루션 과정을 거치면서 아웃풋이라는 게 이 채널 수대로 디멘션을 갖게 나오게 되죠. 그럼 배치놈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헷갈린다.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치가 30, 배치가 M개면은 첫 번째 배치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 나온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피처를 R이라고 생각할게요. 빨간색 피처라는 그게 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가 갖는 R의 피처에 대한 그러니까 빨간색 피처에 대한 값이고 이게 그 뒤에 있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배치의 두 번째 데이터가 갖는 빨간색이라는 피처에 대한 값이고 쭉쭉쭉 돼서 이게 하나의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주고 분산을 해줘서 여기 해줬듯이 정규화하고 그 다음에 감마하고 베타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그거고 그리고 항상 배치놈은 그 비선형 함수 즉 액티베이션 펑션 전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렐루가 많이 쓰이니까 항상 렐루 이전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도 이제 논문에서는 뭐 어쨌든 이게 배치놈이 쓰이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이제 이 논문 한에서는 internal covariance shift 그러니까 분포에 이제 팍팍 튄 분포가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분포를 안정화시키는데 이제 비선형 함수 전에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덜 스파르스하다, 뭐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빼곡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넌리니어티 그걸 지났을 때 쓰면은 데이터가 이리저리 있고 좀 고르지 못하다라고 해서 항상 배치놈은 이제 비선형 함수 전에 쓰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실행한 실험과 결과들에 대한 건데, 보시면 5가지 모델을 비교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셉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BN 베이스라인은 인셉션에 그냥 배치놈을 추가한 거. 저는 이걸 이제 인셉션 V2라고 이제 아까 정의를 한 거고, BNX5는 러닝 레이트가 5배 증가한 값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 준 거예요. BNX5 방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쓴 모델을 이렇게 다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steps to match inception. 그러니까 inception, 이게 inception이죠. inception의 특정 accuracy를 딱 충족하는 시간을 다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예, BN baseline, 그러니까 inception V2는 거의 절반 좀 안 되게 더 빨리 학습했네요. 그리고 이제 BN30, 뭐 BNX5 같은 경우는 BNX5가 제일 이제 학습이 빨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러닝 레이트를 어쨌든 이제 학습 효과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러닝 레이트가 크다인데, 러닝 레이트를 X30이 더 크게 했을 때는 또 더 느리더라, 학습이. 그런 또 결과가 있네요. 희한한 결과가. 그래서 어쨌든 러닝 레이트를 키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아까 그것 정도로 해결한 거고, 시그모이드나 탄 H를 쓸 때 한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론이 이 논문에서 말했던 internal covariance shift인데, 사실 이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이트닝이라는 기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그거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decorrelated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전혀 없게. 이걸 이제 수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covariance matrix가 identity matrix가 될 때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covariance matrix 수식을 보시면 identity matrix 하는 거는 여기 다이어고널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1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unit variance 그리고 decorrelated. 그러니까 모든 피처들이 각각에 갖는 상관관계들, 그러니까 covariance가 다 0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whitening 됐다, whitened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whitening이라는 법이 이제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왜 안 되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연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딥러닝에서 C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쨌든 코베런트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제 이걸 디코릴레이트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인데, 이제 이건 코베런트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이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를 해서 이거 하면은 이걸 해주면은 이제 디코릴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형대수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사실 딥러닝에 쓰이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간단하죠. 그리고 논문에서 얘기한 문제는 뿐만이 아니라 그 디코릴레이티브 과정을 구하려면 이러한 제이코비안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이 제이코비안은 항상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항상 미분이 가능한 걸 원하죠. 왜냐하면 백프로퍼게이션 자체가 미분이니까. 그래서 this motivates us to seek an alternative. 그러니까 대체를 원해요. 우리는 이제 that performs input normalization을 미분 가능하게 하고 does not require the analysi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화이트닝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거를 항상 이제 또 학습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모델이 멍청이가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이거는 대충만 설명을 하자면 바이어스라는 게 항상 저희 있잖아요. 어떤 레이어든 간에 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 그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해줄 때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이제 로스에 대해서 그 웨이트의 편미분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더해주는 과정으로 이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냥 적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거를 풀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웨이트를 업데이트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값이 같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로스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as the training continues, B가 계속 커져요. 이제 제한 없이 계속 커지는데 로스는 그대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훈련에 굉장히 큰 프로블럼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결로 이제 이 제이코비안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또 그냥 체인룰 써서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할 생각이고, 이건 어쨌든 그 감마랑 베타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준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래서 화이트닝이 또 안 좋은 이유는, 화이트닝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걸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배치놈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감마하고 베타라는 학습을 해서 이제 분포 자체를 학습하게 돼요, 이 모델이. 그래서 가장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로스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감마랑 베타를 학습을 해서 분포를 알아서 잘 해주겠죠. 근데 화이트닝 자체는 무조건 0하고 분산 1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표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이제 배치놈이고, 이제 이 이론이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거고, 그 후로 4년 뒤에 이제 MIT에서 이제 반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논문에서 나온 말 떠온 거고, 그래서 배치놈하고 인터널 코베어 시프트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그 링크가 관계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있다고 해봤자. 그래서 사실 인터널 코베레이트 시프트는 배치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이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배치놈을 적용하지 않은 거랑과 배치놈을 적용한 거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분포의 이제 다른 정도를 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치놈을 안 한 게 오히려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점이 정말 배치놈이 효과적인 이유가 이건가? 과연 줄여주기는 하나? 이런 의문점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실험을 해보면은 이번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일부러 이제 노이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분포를 이상하게 흐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냥 모델이고 비지지넷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실험을 했을 때 당시에 쓴 모델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배치놈을 적용한 거, 그리고 이거는 노이즈를 준 거.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배치놈을 적용한 다음에 노이즈를 준 거죠. 왜냐면 노이즈를 준 다음에 배치놈하면 어차피 다시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의점 주의하시면 되고, after the metronome layer. 그러니까 metronome 쓴 다음에 노이즈를 적용해줘서 이런 분포의 이상함을 억지로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결과 보시면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거의 똑같죠? 파란색이 좀 노이즈 안 준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단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internal covariance shift, 그러니까 이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이거는 별로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S가 과연 진짜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나? 아마도 있으면 굉장히 미비할 정도로. 이건 이제 이 ICS를 특정하는 이제 단위를 이제 이 논문에서 정의한 건데, 보시면 이건 이제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가 전체 레이어에 다 이제 적용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t 플러스 1이죠. 여기는 다 t인데, 그러니까 여기만 업데이트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정 뭐 i번째 레이어가 있으면은 얘는 전체를 한 번에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해준 거고, 얘는 그 i번째 바로 전까지만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은 이전의 레이어의 아웃풋이 얼마나 뒤에 영향이 있는지 그 척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이거는 거리라는 뜻이죠. 이 2는 L2라는 뜻이 L2. L1, L2 regularization 또한 이제 이걸 다 쓰는 건데, L1은 맨해튼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직교 잡교계에서 맨해튼 디스턴스라는 걸 하고, L2는 유클리디안 거리.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 두 그레디언트를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이 두 그레디언트의 각도를 비교하는 게 이제 코사인 앵글이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할 때는 1이 돼야겠죠? 그리고 L2 difference는 그냥 그 물리적인 그 공간에서의 이제 거리를 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이제 ICS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각각 다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코사인 앵글을 비교한 거고, 얘는 이제 L2 difference를 잰 거고,
그래서 보시면 스탠다드랑 배치놈 쓴 거랑 사실 그 internal covariance shift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스탠다드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ICS는 배치놈의 그 이유가 아니다. 배치놈이 작동하는 이유가 아니다. 그럼 뭐냐? 대신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최적화 문제의 랜드스케이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저희가 이런 그래프 자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상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웨이트 자체가 하나의 차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딥러닝은 웨이트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3차원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XY축이 이제 웨이트가 되는 거고 이 높이가 이제 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로스 랜드스케이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치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했을 때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다는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논문은. 보시면 이 결과 보시다시피 스탠다드 했을 때는 이렇게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막 튀죠. 이리저리. 아까 밑에서 보신 것처럼. 대신에 이 배치놈을 적용하면 부드럽죠. 좀 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랜드스케이프의 이 부드러움이 왜 중요할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어쨌든 공통 분모 자체는 뭐냐면, 배치놈은 뭐, accuracy가 좋아진다 보다는 트레인을 빠르게 해주고, 러닝 레이트나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를 해서 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어쨌든 그레디언트 하는 건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러닝 레이트를 크게 주면은 함부로 크게 주면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뭐 다른 데로 확 튈 수 있는 거고 그런 확률이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로스 랜드스케이프일수록 더 크겠죠. 이런 꼬불꼬불하고 평평한 걸로 가고 이렇게 급하게 또 파여져 있는 그런 것도 안 좋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러닝 레이트가 클수록.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건데 그 뭐였지 구글 넷을 이제 제가 모델하고 트레인할 때 이제 그때 SG를 썼는데 트레인이 안 됐던 이유가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어디든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은 그럴 확률이 적죠. 그 러닝 레이트를 크게 줘도 그 보폭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을 저는 그냥 이제 이것처럼 그냥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 미분값이 여러 번 곱해지면서 베니싱이 되는 점점 그 값 자체가 작아지는 걸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running into a sudden change of the loss flat region 그러니까 평평한 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평평한 데로 로스 랜드스케이프에서 평평한 데로 빠져들면은 그 거기에서의 그레디언트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겠죠. 평평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베이싱 그레디언트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신선했고 그 반대로 이렇게 급한 경사가 있는 이런 로컬 미니멈 그런 데는 또 exploding gradient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어쨌든 보면 이런 랜드스케이프 스무딩의 어떤 부가적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마지막에도 써놨지만 이게 이제 이 배치놈을 처음에 제시한 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좋다. 뭐 러닝 레이트 자유롭게 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뭐 넌리니어지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 다 좋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랜드스케이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또 식으로도 증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웠고 근데 이제 알면은 좋은 거는 그냥 요 정도까지는 립스니츠라는 이제 하나의 함수에 대한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수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함수 f는 L 립스다. 이걸 이제 여기 이항에서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공식이잖아요, 사실. F1, F2 뺀 거 나누기 x1, x2니까 그냥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L보다 작을 때 모든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평면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기울기가 L로 펄 바운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드럽다는 뜻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L이 크면은 그만큼 급격한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이 데이터 스무스하는 거는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레디언트가 이제 데이터 립시 치면은 데이터 스무스하다. 이거는 제가 말로는 생각하기가 되게 간단한 거라서 끝나고 따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배치놈이 유일한 방법일까? 이 랜드스케이프를 또 부드럽게 하는데 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더 실험을 몇 번 해봤더라고요. 살펴보니까 L1, L2 normalization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또 L1, L2, LP 이런 normalization을 쓸 때는 또 이런 ICS에 대해서 이제 이런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논문이 얘기하고자 한 거는 ICS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학습의 이제 가속에 중요한 거는 이 랜드스케이프에 부드럽게 하는 거니까 네, 이 정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제가 이해한 거를 잠깐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화면 그럼 공유를 저는 잠깐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를 통과한 그 이제 피처의 분포를 그렸을 때 이 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 표준화래요. 스탠달리제이션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거기에 스케일이랑 그 이제 쉬프팅이었죠? 쉬프팅 S네, 둘 다 S네. 두 개 네. 곱하면은 얘랑 유사한 가우시안 분포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하는 거고 요렇게 스케일링에 스포팅 되는 요 가우시안 분포를 만드는 요 감마랑 베타였나요? 요거를 학습을 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목적이다. 요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요게 맞을까요? 어, 이게 만약에 처음 배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
감마하고 베타가 그 받은 분포를 따르도록 값이 설정이 되겠는데 배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계속 배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감마하고 베타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어딘가 가장 최적화된 분포를 찾는 거죠. 모델이. 오케이, 오케이. 감마랑 베타를 조절함으로써. 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가우시안 분포가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시켰을 때 네. 그러면 이 가우시안 분포가 적용이 되면은 그 이제 로스 펑션을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지만은 분포가 이게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다 스무딩이 되는 거잖아요. 스무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로컬 미니멈 포인트의 개수가 여기에서는 뭐 5개였는데 여기서는 1개로 줄어드는 로컬 미니멈 포인트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로컬 미니멈이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수학적인 거고 뭐라 해야 되냐? 정확도가 필요한 거라서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 모양 자체가 또 부드러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의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로컬 미니마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고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거 증명한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정확히 말씀 못했어요. 스무딩이 되면은 일단은 그냥 뭐 편리하게 로컬 미니멈 포인트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보면은 어떤 옵티마이저든 간에 로컬 미니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데는 그 코스트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스무딩이 되면은 네. 이 깊은 골짜기에 로컬 미니멈 빠진 것보다 그래도 완만한 골짜기에 로컬 미니멈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래도 빠져나오기가 네. 쉽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다른 블로그를 보면은 그냥 이걸 다 스탠다리제이션 해서 좋아진다고 했는데, 설명이 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 자료 다 참조해서 이제 취합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화면 공유 끌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그, 이제, 지금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없는데 이거 복습하려면 한 며칠 더 엄청나게 소비해야 될 것 같아서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번 거는 장난 아닌데요. 그래도 잘 봤습니다. 그래도 이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아직 저 정리한 게 완성된 건 아니긴 한데 왜냐면 저 요번에 되게 2주 동안 하면서 되게 뭐 이것저것 하느라 레진에 왔다가 뭐 인셉션 했다가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좀 보완을 해서 어쨌든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